한 마리의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무리를 떠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팠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 이 장면을 마주했을 때 단순한 동물의 이상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코끼리의 눈을 보는 순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어미의 절박함이었습니다. 때는 2015년 인도의 우기였습니다. 차트라라는 작은 지역, 란치에서 약 160km 떨어진 조용한 마을 변두리였습니다. 해마다 이 계절이면 코끼리 무리가 이 땅을 지나갑니다. 수십 마리가 함께 움직이는 장관은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60마리가 넘는 코끼리 떼가 느린 걸음으로 숲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했습니다. 한 마리가 무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암컷이었습니다. 무리가 천천히 멀어지는 동안 그녀는 숲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코끼리는 때로 물을 찾아 땅을 팝니다. 건기엔 더 깊이 파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시간이 흘렀을 때 사람들은 조금씩 가까이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코끼리는 앞발로 땅을 긁었습니다. 코로 흙을 파냈습니다. 온몸의 땀과 흙이 뒤엉겼습니다. 얼굴 절반이 땅 속에 묻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였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무리가 떠났습니다. 코끼리는 혼자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홀로 땅을 팠습니다. 코끼리는 무리를 잃어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이 가장 오래된 이유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코끼리는 무리를 잃으면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함께 먹이를 찾고, 함께 위험을 피하고, 함께 새끼를 지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코끼리에게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남았습니다. 무리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그 땅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끝까지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 코끼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그 답을 실천했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렸습니다. 우기의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습니다. 그 속에서 코끼리는 계속 팠습니다. 지쳐가면서도, 다리가 떨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함께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용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텐드라 티왈이라는 마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서 홀로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들 보기만 했습니다. 그는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 용기가 무모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알아야만 한다는 감각,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서는 그 순간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것이니까요. 그는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코끼리는 처음에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땅만 팠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코끼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돌변했습니다. 거대한 몸이 순식간에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낮고 무거운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지텐드라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빠르게 달렸습니다. 군중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털어놓은 것은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코끼리의 눈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서 본 것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다고 했습니다.
거대한 짐승의 눈에 담긴 공포, 그것이 더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환한 눈보다 두려운 눈이 더 절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눈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 눈이 그렇습니다. 코끼리는 더 미친 듯이 팠습니다. 앞발이 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뒷발이 지면 위에 남았습니다. 몸이 비스듬히 기울었습니다. 흙더미가 쏟아졌습니다. 다시 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먹이로 주위를 돌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나나와 채소, 풀과 과일을 트럭 한가득 실어왔습니다. 무게로 치면 130kg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코끼리 하루치 식사를 훌쩍 넘는 양이었습니다. 트럭이 가까이 섰습니다. 향기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코끼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먹이는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땅만 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지쳐도 아이 생각이 먼저인 마음, 그것을 우리는 모성이라 부릅니다. 동물이라서 다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르지 않았습니다. 11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코끼리는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도에서 코끼리와 사람이 맞닥뜨리는 일은 가끔 비극으로 끝납니다. 한 해에 100명 가까운 사람이 코끼리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걱정은 코끼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그것이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코끼리가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몰라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저 거대한 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감정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결됩니다. 종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간절함 앞에서는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일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코끼리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 떠나지 못하는지 그냥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가 쓰러졌습니다. 소리 없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거대한 몸이 땅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조여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가 무너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몸이 먼저 항복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코끼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거대한 몸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다리가 지면을 밀었습니다. 코가 바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주변을 보았습니다. 먹이가 보였습니다.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코끼리는 천천히 먹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먹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기회였습니다. 트럭 한 대를 코끼리와 구멍 사이에 세웠습니다. 시선을 막는 가림막이었습니다. 몇 사람이 조용히 구멍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줄였습니다. 숨소리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들이 느꼈을 것을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걸어온 사람처럼 발이 굳어버리는 그 순간, 보이는 것을 보면서도 눈을 한 번 더 비비게 되는 그 순간, 구멍 안에 아기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진흙 속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11시간 동안 어미가 판 것은 새끼를 꺼내기 위한 구멍이었습니다. 혼자 빠진 아기를 구하기 위해 밤새 땅을 팠습니다. 무리가 떠나도 남았습니다. 먹이가 와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가와도 물리쳤습니다. 오직 그 아이를 꺼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마주한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없었을 뿐이지 그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거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만이 꺼낼 수 있다는 것을. 아기 코끼리는 언제 그 구멍에 빠졌을까요? 아마 무리가 이동하던 중이었을 겁니다. 좁고 깊은 구덩이에 발이 빠졌을 것입니다. 울었겠지요. 소리를 질렀겠지요.
어미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달려왔을 겁니다. 그 순간부터 어미의 세상은 그 구멍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무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고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작은 생명 하나만 보였습니다. 그것이 어미라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사람, 자신은 굶으면서 밥을 차려주던 사람, 아프면서도 아프다고 하지 않던 사람, 그 마음이 이 코끼리 안에 있었습니다. 동물이라서 다를 것이라 했는데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구멍 입구가 모래로 막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걷어내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달려들었습니다. 하나씩 걷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손이 진흙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어미 쪽을 살폈습니다. 코끼리는 여전히 먹이 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 돌아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코끼리는 기억력이 뛰어납니다. 낌새를 눈치채는 순간 돌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그러나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긴장감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해야 하는 일인데 잘못될까봐 손이 떨리는 그 순간, 틀리면 안 된다는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는 그 순간, 그럼에도 멈출 수 없는 그 마음 말입니다. 모래가 걷혔습니다. 구멍 입구가 열렸습니다. 아기 코끼리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진흙 속에서 작은 몸이 떨고 있었습니다. 눈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직접 꺼내는 대신 어미가 꺼내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트럭을 물렸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기로 했습니다. 어미 코끼리가 구멍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멈췄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미는 코를 내렸습니다. 구멍 안으로 천천히 집어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렸습니다. 아기 코끼리가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진흙 범벅이었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일어섰습니다. 어미 옆에 붙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은 이런 것이구나.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냥 곁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전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미와 아기가 나란히 선 그 순간이 그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박수도 치지 않았습니다.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지텐드라는 그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영상 한 편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달랐습니다. 나라가 달랐습니다. 문화가 달랐습니다. 그래도 같은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끌어올리는 그 짧은 순간에서 저는 그것이 우리가 공유하는 가장 오래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 그 마음 앞에서는 국경도 언어도 사라집니다. 코끼리도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조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특별한 인사도 없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하루 동안 그들은 무언가를 함께 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함께 지켜낸 것입니다. 두 코끼리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리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11시간 동안 멀어진 무리였습니다. 어린 아기에게는 먼 길이었습니다. 지친 어미에게도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코를 맞닿으며 걷는 두 코끼리의 모습. 손 대신 코를 잡는 그 방식이 사람의 손을 잡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 괜찮다는 것을 전하는 것, 다 끝났다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 코를 맞닿는 행동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인연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끊어질 것 같아도 끊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멀어져도 다시 찾게 되는 것.
어미와 아기는 그 인연을 믿었을 것입니다. 어미는 새끼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끼는 어미가 오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11시간을 버티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연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멀리 있어도 걱정해주는 사람, 때로는 그 존재만으로 버텨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땅을 판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묵묵히 해왔을 것입니다. 회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두 코끼리의 걸음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텐드라와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숲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순수한 장면을 목격한 뒤에는 발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기 코끼리의 다리는 아직 가늘었습니다. 걸음이 불안했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옆에 있었습니다. 어미의 배 곁에 붙어서 함께 걸었습니다. 어미도 천천히 속도를 맞추었습니다. 아이의 걸음에 자신의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걸음에 속도를 맞춰준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언제나 빠른 사람이 앞서고 느린 사람이 뒤처지는 방식으로만 살았을까? 이 어미 코끼리는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맞추었습니다. 강요받지 않아도,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아는 것. 숲길은 조용했습니다. 빗소리만 멀리서 들렸습니다. 두 코끼리의 발소리가 부드럽게 젖은 땅을 밟았습니다. 무리는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함께라면 충분했으니까요. 외로움이란 혼자인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기 코끼리는 구멍 속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미가 옆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상이 달라집니다. 구멍 속의 공포가 걸음 속의 안도로 바뀝니다. 외로움이 회복으로 바뀝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세상을 바꿉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던 날, 손을 뻗어도 닿지 않던 날, 무너지고 싶었던 날, 그런데도 멈추지 못했던 날, 지켜야 할 것이 있어서 멈추지 못했던 날. 이 코끼리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11시간을 버텼습니다. 무리가 떠나도 남았습니다. 먹이를 봐도 외면했습니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본능이기도 했지만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편집하면서 몇 번이나 멈추었습니다. 코끼리가 아이를 끌어올리는 장면에서 오래 멈추었습니다. 나란히 걷는 두 코끼리의 뒷모습에서 또 멈추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작지 않은 의미입니다. 이 채널은 이런 작은 온기들을 모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용한 숲속에서 묵묵히 땅을 판 어미 코끼리처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들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들이 여러분의 하루 어딘가에 닿기를 바랐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위해 땅을 파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파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삶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땅을 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당신의 그 마음이 반드시 전해질 것이라고, 11시간 뒤에라도 반드시 닿을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살며시 눌러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